네, 안녕하세요. 이 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을 리드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부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미중 전쟁이거든요. 근데 미중 전쟁에 가장 절실한 그런 그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미국과 합이 맞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때 뭐 리드라는 거 얘기해도 좋고 합이 맞는 나라가 그 최전선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갈짓자로 이렇게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놈의 나라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윈스턴 처칠이 그 미국이 이제 전폭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1941년 12월 말이죠. 그 전에 이제 하도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미국은 항상 올바른 길을 택한다. 그런데 모든 가능한 삽질을 다 해본 다음에야 올바른 길을 택한다. 네, 그러니까 Americans always do the right things only after they exhausted all alternatives.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그 미국의 갈짓자 행보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특질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리드할 수 있을까, 합을 맞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차분하게 제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VOA에서 조금 사고를 쳤습니다. 이 VOA가 이런 그 꼭지를 냈어요. 한번 보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언론 등의 집중 조명이 북한의 군사 위협과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There's a focus on the potential successor of North Korea rather than on the more immediate and more important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 think we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multi-warhead ICBM that can target several U.S. cities rather than the little girl. 네, 이 꼭지에서 이제 그 한국 언론만 뜻한다라고 꼭 집어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요새 한국 언론이 좀 가관이죠. 뭐 수백 개, 수천 개 꼭지가 올라옵니다. 김주애로 쳐보면은 뭐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왼쪽 애들은 뭐 이미 후계자니 뭐니 이렇게 해서 별 개소리를 다 하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한 소리 한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꼭 미국에서 해야 될 소리냐. 또 이런 증상이 뭐 김주애에서만 있었냐. 심지어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대학교에 분향소 만들어졌었잖아요. 분향소가 만들어졌었다고요. 김정일 때도.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한 3년 전, 4년 전에 그 대학생 애들, 젊은 애들 그 플래카드에 보면 정은이 오빠 심장이 쿵쿵거린다. 이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뭐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웬 소리냐. 이제 그런 생각에 심통이 들어서 제가 한번 아주 사납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이제 들이받은 논리가 이제 미국과 우리 사이의 그런 다름이라 그럴까요? 긴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VOA가 말하는 언론은 한국 언론이다. 근데 한국 언론이 이 불쌍한 소녀에 대해서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 이거 저 아동학대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다. 니들 한국 언론은 무슨 생쇼를 하는 중이냐? 미사일 핵무기 앞으로 10살 배기 어린애 끌고 다니는 게 아동학대라는 진실이 니들 눈엔 안 보여. 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라. 그런데 VOA의 한국 언론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미국 언론이 한국의 폭도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에 대해 잘못 훈계조로 비평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겠냐. VOA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미 대사관 한번 비판해 봐라. 예를 들어 미 대사관이 BLM 깃발과 LGBTQ, 그러니까 이제 그 레즈비언,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양성애, 그 다음에 트랜스, 뭐 기타 등등 그런 소리죠. LGBTQ라는 건 LGBTQ 지지 깃발, 저 색동 깃발이 그 뜻입니다. 이것을 걸었던 사건을 비판해야 한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일반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이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우리의 이 같은 문화적 심리적 과제에 미 대사관이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니들 나라에서 무슨 짓 하건 간에 왜 우리 세종로 한바닥에 있는 그 니들 건물에다가 왜 이런 깃발 걸어가지고 우리까지 들쑤시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했죠. 이거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골드버그 주한 대사가 작년 이게 7월인가 6월에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퀴어 문화 축제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가 가니까 다른 여러 나라 대사들도 다 와서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퀴어 축제에서. 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가 뭐 하다못해 뭐 태극기 집회 때 한번 주변을 쓱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연설은 커녕. 그 애절한 집회에. 뭐, 그 다음에 미국 대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을 규탄하는 집회 혹은 방역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 여기와 같이 나온 적도 없잖아. 근데 여기에 가서 연설하냐 이거지. 다른 나라 대사들 싹 몰고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남의 나라에 어떤 그 도덕적, 문화적 그 코드에 내밀한 코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비판이 세졌죠. 한국 기독교 보수 커뮤니티는 미국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핵심 집단이다. 그런데 요즘 이 기독교 보수 중 상당수가 푸틴의 승리를 바란다. 아니 미국이 저렇게 이제 기독교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악마적 게임을 하는데 푸틴은 보니까 무슨 뭐 저런 거 다 싫어하는구만. 그래서 푸틴파로 많이 기울었었다고요. 요새 이제 좀 다시 바로 잡혔지만 러시아에 의한 심리 공작의 희생물이 돼버렸다. 이 아까운 기독교 보수의 일부 사람들이. 자, 한국의 환경운동, 젠더평등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은 북한과 중국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 대놓고 비판하는 주류 환경단체는 거의 없다. 환경운동단체는. 또 예를 들어 북한의 동성애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비판하는 LGBTQ 운동단체 역시 거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위안부 운동의 핵심 기반 세력이 페미니스트인데 위안부 성금 횡령 사건으로 친북 운동가들이 걸렸을 때 페미니스트 중에 이들을 대놓고 비판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렇다면 너희가 미 대사관에 내걸었던 LGBTQ 지지 깃발과 미 대사가 퀴어 축제에서 가서 한 연설은 한국의 보수 기독교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껏 동맹이라 생각해왔던 자들에게 조롱당한 것을 뜻한다. 등짝에 칼 찔린 것을 뜻한다. 어리석은 배신 행위를 뜻한다. 그래서 기독교 보수 중 상당수가 차라리 푸틴의 승리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에 와 있는 미 외교관들의 웃기는 행태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 서울의 미 외교관들은 그들의 가장 충직한 지지자들에게 침을 뱉고 모욕했다. 대신 그들은 중국 동조자, 북한 동조자들과 시시석거리면서 바람 피웠다. 미국은 서울에서 외교관들을 몽땅 없애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미 정부가 이들에게 주는 월급은 길바닥에 내다버리는 돈과 같다. 뭐 이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미국이랑 가깝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이제 그 국무부의 일선 직원들 혹은 미국의 그 언론들, 미국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휘청휘청대면서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안 그러면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또 반미로 돌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특성과 한계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잔뜩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그 기사 자체만 보면 그 꼭지 자체만 보면 아까 그 소개해드린 VOA의 김주애 건 비판 온당한 비판이에요. 그 한국 언론이 참 가관이에요. 요새 김주애가 무슨 거의 아이돌급이라고 띄우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뿌리를 보면 결국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휘청휘청해왔던 갈짓자 행보 이게 이제 4대 말살 그러니까 4 cancels인데
이 미국의 4대 말살 운동이 한국에서는 그게 종북, 친북, 종중, 친중의 플랫폼 안에서 딱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2014년에 북한 인권 보고서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그 마이클 컵이라고 호주의 대법관 지낸 양반이 그걸 주도를 했어요. 지금 아마 연세가 80이 넘었죠.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잘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2014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지금도 그게 유엔에서 북한 정책을 채택을 할 때 기본 바이블이에요. 한국 동성애자들은 뭐 하고 있냐고. 한국에 동성애 운동한다는 건. 그런 사람은 뭐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서방에 가면 LGBTQ를 하더라도 혹은 GHIV 이 4대 말살을 하더라도 가끔씩 정신이 똑바로 박인 사람들이 있어요. 쿨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통째로 와서 그게 그냥 친중 친북의 놀이터 안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4대 말살이라 그러면 젠더 말살, 즉 남녀 성구분 말살, 그 의미 없다 이거죠. 남녀 성구분이. 역사 말살, 역사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회칠하고 뜯어 고치고, 뭐 박정희는 닭깎이 마사오, 뭐 우남은 뭐 국민들은 다 죽으라고 내버려두고 혼자서 한강다리 건너서 도망간 탐욕스러운 늙은이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다 역사를 말살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실 존중을 말살하죠. 진실이라는 게 어딨냐, 알도리도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 욕망껏 떠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태도죠. 따라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 없으니까 가치 평가도 말살하는 거예요. 야, 가치 평가하지 마. 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빨갱이 그 나쁘다고 얘기해. 지금은 다 색깔론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런 게 이제 가치 평가 말살이죠. value cancel입니다. 그래서 저는 GHIV라 그래요. HIV는 잘 우리가 알죠. 그 면역결핍증. 네. 그러니까 거기다 G자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G는 gender, H는 history, I는 진실 존중, V는 value. 이게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친중 친북 플랫폼 안에 딱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LGBTQ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좌빨 타도하자라고 나서는 사람들 있나? 없어요. 역사 말살 주장하는 자 중에 좌빨들의 역사 말살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다 갇혀버렸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데 더 쓰레기가 됐죠. 한층 더 웃기는 쓰레기가 된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동네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저거를 좀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아까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그러니까 잠옷 높은 자리에서 한국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야, 그 뿌리 따지면은 지난 40년 동안 니들 쪽에서 4대 말살 수입하다가 여기 친중 친북에 거기다가 집 지어갖고 그 위에다 집 지어가지고 그거 여긴 더 황당해진 거야. 그거의 한 형태일 뿐이야. 지금 김주에 띄우는 거는. 여기가 그냥 순수하게 친중 친북만 있으면 따라잡기가 훨씬 쉬워. 근데 니들의 그 요상한 논리, 4대 말살 논리랑 결합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때리면 요렇게 도망가고 요렇게 때리면 요렇게 도망가고 이건 뭐 죽지 않는 두더지야. 이제 이런 그 심통이 들어서 제가 들이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런 언론과 지식의 혼란이라는 건 요번에 한국 핵무장론에 관한 시비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여기 이제 이 붉은 거 치면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했다, 이거 선포했다. 뭐를? policy option.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의 하나로 선언했다. 뭐를? 핵무기를.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니까?
이상한다라니까. 그 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뭐 한 10초밖에 안 되니까 다시 들려드리겠지만 가설적 언급이지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못을 박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뉴욕타임스만 그러냐?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도 그래요. 조은정이라는 양반. 나 이 양반 한국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이 미즈 조가. 보세요. 이 못 박는 거 보세요, 한번. Discuss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extended deterrence during this discussion. Now, Ambassador Rees, President Yoon Suk-yeol recently mentioned nuclear armament as policy option. He says, 네, 이제 금방 보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옵션으로 제시했다. 정책 옵션으로 제시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옵션이라고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다음번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우리가 같이 그 확장 억지력을 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앞에 말만 가지고 제시했다라 그러잖아. 옵션으로. 아주 North 좀 Korea's 정확해요. provocation 이거 좀 elevates, then 냄새가 South Korea 납니다. can 네. redeploy U.S. nuclear tactical weapons or possess its own weapons.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확장 억지력 제시한 사람으로 이제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롱하듯이 쥐어 패는 거예요. 쓱 한국 사람 편드는 듯 하면서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마 IQ가 내가 보기에는 100은 넘을 것 같아요. 네, 맑게 못 알아듣는 거 봐서는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거 봐서 저는 IQ가 2자리인가 했더니 그 교묘하게 말 풀어가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단수가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보세요. 이제는 뭐냐면은 그래놓고 윤 대통령이 뒤로 물러섰다. 다이얼백이라는 용어를 써요. President Yoon dialed back his comments. 이 발언을 누구로 드리고 다이얼백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봤다 이 소리예요. And he 야, said that our case realistic and rational option is to fully respect the NPT regime. I'm fully confident about the U.S. extended deterrence. 그건 일주일 뒤의 발언이지만 당일 발언에도 이미 그 다음번 문장에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가능한 옵션은 가능한 것은 하면서 확장 억지력이다 미국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뒷문장은 아예 감춰놓고서 앞에 그 가설적 언급만 가지고 핵무장을 옵션으로 제시했다라고 못을 받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물러섰다. 아니 일주일 전에 이미 당일날 얘기했구만. 이 전화 돌리는 걸 좋아하나 봐. 옛날 전화. 다이얼백이라는 걸 계속 써요. 다이얼백이 여기서 한 8번 나와. 보세요. Dial back his comment. Why did President Yoon dial back his comment? Why did President Yoon 예, 계속 dial 나오잖아. back his dial comment? back, dial Why back, did dial President back. Yoon dial back his comment? 이 찌르륵 돌리는 전화를 좋아하나 봐. 거기 아주 필컷 쳤는 것 같아. 자, 이제 조은정 이 모더레이터가 사회자가 저렇게 말을 몰아가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제 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그 정책 기획실장 했었고요, 국무부. 그다음에 무슨 저기 대사까지 했는데 또 말을 받아서 그걸 전제로 해서 말을 풀어요. Remember that this isn't a new issue. In the past, South Korea has periodically raised the possibility of its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fact, they've actually gone a little bit further than that in trying to actually produce nuclear weapons during the 1970s.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무슨 그 핵무기를 진짜로 뭐 심각하게 정책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잖아. 즉 국무부 고위관료 출신이란 자까지도. 이래서 얻는 게 뭐가 있나? 참 이게 황당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 최고의 그 싱크탱크로 꼽히는 카네기 인다우먼트, 카네기 재단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이게 다 거짓말 천지야. 여기선 또 다이얼백이라는 단어 대신에 백트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제시했다가 미국이 반발하니까 쓱 물렸다 이거야.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전술핵 배치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막 거짓을 내질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2022년에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90발 이상 발사했다는데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발사한 적이 없어요. 가지고 있다고 주장만 했지. 탄도미사일은 90발을 못 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도 막 그냥 어기면서 윤석열이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주장했다. 그것만 부풀려서 막 띄우는 거예요. 일단 띄워서 이제 못을 박아놔. 한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감히 말이야. 미국을 상대로 말이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개무식한 놈이 말이야. 저기 뭐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말이야 해서 꽝꽝꽝꽝 일단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예요? 머리에 총 맞았어요? 그런 걸 왜 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단단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팔뜨기인 거예요. 관점이 뭔가 이렇게 이걸 그 내부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보고 라인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뭐 뉴욕 타임스 그러면 거기 저기 한국 그 지부장 한다는 그 최상훈이라는 사람이 아주 빼딱한 좌빨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근리 이른바 학살 저기 5인 사격 사건이거든. 그거 그 좌빨 관점에서 포장해가지고 퓰리처상까지 빨아먹은 인간 아니에요, 최상훈이.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VOA는 왜 이러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온 그 전직 고위 관료란 리스란 자는 왜 이러냐고, 그 다음에 카네기 재단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미국의 오히려 그렇게 이제 경망스럽게 까불지 않는 거는 현직에 있는 국무부 브레인들이나 국방부 브레인들, 백악관 브레인들은 그렇게 경망스럽게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니까 꿈쩍도 안 하는데 이 정보가 좀 부족한 것들은 자기 편견을 섞어갖고 일단 윤석열 붙잡아 와. 그래서 너는 감히 말이지. 핵무장을 거론했단 말이야. 너 일단 못으로 박아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꽝꽝꽝꽝 못으로 박아놓은 다음에 다트 던지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이거 좀 그래요. 보고 있으면은 얘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제가 감히 미국을 리드할 건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드할 거는. 카네기 재단은 여기다 이제 문장 중에 그거 있어요. 지지율 높이려고 핵무장을 발언했다. 문재인과는 정반대다. 이 문장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에겐 핵무장 수사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 믿을 만했던 사정이 있었다. 대선 때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강경 노선을 표방해서 보수 지지층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었다. 이는 커다란 비판을 자초했던 문재인의 유화적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행보였다. 이게 카네기 재단 보고서예요. 뭔가 이렇게 단단히 꼬여 있어. 뭔가 이렇게 한국을 견제해야 되고 윤석열한테 이렇게 뭔가 하나 좀 돌덩이를 하나 던져야지 속이 풀리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좀 이래. 자, 이렇게 문제의 발언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발언이 또 한국 언론들이 이 연합뉴스 TV가 참 고마운 게 YTN과 연합뉴스 TV는 좀 다르죠. 이 뒤를 다 전해줬어요. 이거 다른 언론에 보면 이 뒤 잘 안 나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나 거기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수도 하고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확장 억제 얘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윤석열이 아까 declares nuclear weapon as a policy option. NYT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정책 옵션이라고 선언했다.
야, 이거 뭐 이 정도 되면 뭐 아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 이게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교만과 경의의 병합 감정이다. 이중 감정이다. 이걸 앰비벌런스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